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상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국어의 선택 과목에서 이제 화법과 장문을 이제 선택한 여러분들과 이제 이 화법과 장문을 어떻게 공부해 볼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에는 이제 언어와 매체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장문의 이제 선택 과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어떤 이제 두 과목의 어떤 그런 이제 장단점, 유불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뭐 국어 학습 수준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목표라든가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획일적으로 뭐가 반드시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어렵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그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또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장문을 이제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화법과 장문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항상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든 이제 어떤 정답을 항상 찾아서 합법과 장문이 정답인가요? 막 언어와 매체가 정답인가요? 그지? 그 정답을 찾아 헤매는데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인생에서 정답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그런 어떤 충분한 어떤 생각 끝에 이거 합법과 장문을 선택하셨을 때 이제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 올해 어떤 수능에서 어떤 최종 입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최선의 선택, 야 그때 진짜 화작하길 잘했다가 이제 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화법과 장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이제 2027 화장론, 그다음 유네스코 화법과 장문인데, 원래 이제 제 커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학론 독서론과 이 강좌와 유네스코 문학 독서는 별개의 컬입니다. 별개의 컬이에요. 원래는, 그지? 그래서 특히 이제 유네스코 시리즈는 이제 우리가 평가원 기출을 모아서 이제 깔끔하게 풀어서 마무리한다. 특히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구성된 게 유네스코 시리즈거든. 그래서 이제 문학론 독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론 독서론 기본 강좌를 듣고 이제 유네스코를 이제 어떤 이제 복습이나 어떤 체화용으로 같이 풀어가시는 건데, 화작은 우리 뭐 이제 바로 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화작의 최대 장점은 이제 그 학습량 대비, 그지? 학습량이 아무래도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는 적다, 그지? 그래서 좀 적은 학습량 대비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작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건 이제 두 개가 별개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화작론 강의는 유네스코 화법과 장문 교재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교재로. 그래서 화작론을 위한 별도 교재가 있고 유네스코 화법과 장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은 하나야, 하나. 알겠지? 하나. 그래서 요거 유네스코 화법과 장문이 화작론이고 화작론이 유네스코 화법과 장문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게 이제 올해 2027 이제 유네스코 화법과 장문 이제 교재 표지입니다. 그래서 앞표지, 뒷표지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 유네스코 이제 화법과 장문 요 교재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작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화작론 수업을.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 이제 화법과 장문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 응?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1번.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지? 그래서, 보다 적은 학습량. 아무래도 학습에 부담을 덜 주면서 다른 거를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국어의 공통 영역인 문학과 독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수학이라든가 뭐 탐구 이런 데에 대한 좀 학습의 어떤 그 여유를 좀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화작을 선택을 했다. 일반적으로. 그치? 그러면 그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목적에 맞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소 학습 시간으로 최대의 학습 효율을 달성해야 된다. 그지? 특히 이제 이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 중에, 그런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언어와 매체는 문법 같은 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화작은 그냥 맑은 정신에 가서 집중해서 잘 풀면 된다, 그냥.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나중에 되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치? 이 화법과 장문도 엄연한 하나의 과목이고, 이게 쉽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먹을 수 있는 과목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학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 화작을 최대 효율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지. 그냥 화작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소 학습으로 최대의 학습 효율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데, 이 포인트는 이제 2번, 이거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우리 화작 11문제 나오는데, 이 11문제를 모두 답을 고르는 거는 당연해야 돼. 왜냐면 화작 쉽게 나오는데, 그지? 그래서 답을 고르는 건 일단 당연해야 돼. 그지? 근데 사실 이것도 막상 해보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9문제, 그러니까 2문제 빼고 9문제 정도는 정답률이 거의 8, 9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작이 일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국어에서 정답률이 한 80% 이상 나오잖아. 그럼 이런 문제는 진짜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 안 하고 집중해서 잘 맑은 정신에 읽으면 일반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지? 근데 그래서 이제 화작을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도 시험이다 보니까 11문제가 다 그렇게 또 만만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한 2문제, 많으면 한 3문제 정도가 살짝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두 문제는 꽤 어려워요. 해마다 해보면 정답률이 50% 이하. 그럼 사실 이런 문제들은 독서 문항에서 나름 고난도 문항인데 화작에서도 아무래도 변별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좀 까다로운 한 두세 문항을 답을 반드시 골라야 돼, 시험장에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대체로 무난하니까, 그래서 이거 일단 11문제는 모두 맞아야 된다. 그 중에 관건은 조금 까다로운 두세 문항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고, 두 번째는 자, 또 시험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아마 언매나 이제 화작을 놓고 막 고민을 하셨을 때, 언매는 이제 문법은 딱 지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알면 빨리 파파파팍 풀 수 있거든. 이게 또 문법의 장점이죠. 학습만 잘 돼 있으면. 근데 이제 그 학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언매가 어려운 건데, 이제 화작은 이제 그런 사전 학습의 어떤 지식이, 배경 지식이 이제 문법같이 필요한 건 없고,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화법,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만 있으면 그냥 뭐 일반 상식선에서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문항들이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또 화작을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거야. 그지? 적게 해도 된다는 거지 안 해도 된다는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문제의 유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량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이렇게 학습을 해 주셔야 시험장에서 빨리 풀 수 있어.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어느 시점에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겨울방학에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화작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만만하게 봤더니 학교 가서 좀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거 한 몇 번 치러보니까, 와,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거. 은근히 막 문제 틀리기도 하고, 그치? 또, 혹은 뭐 여러분들 중에 한 여름 정도 지금 되어서, 이걸 언매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이제 좀 생각보다 학습량도 많고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좀 단기간에 이제 이 화작을 좀 어떻게 정복을 해봐야겠는데, 약간 그런 목적으로 또 이걸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자, 다시 최소 학습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낸다. 그지? 최대의 효율을 끌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11문제를 모두 맞는 것은 당연해야 되고, 그지? 당연해야 되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화작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지? 이 화작이 평가원이. 그래서 자, 우리 목표 잊지 마시고, 자, 이게 우리 교재의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 화법과 작문 기출들을 너무 이제 예전 거, 지금하고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거 이제 빼고 최근 그런 것들 좀 선별을 하고, 옛날 기출, 그 다음에 최근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다 수록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파트별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융합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로 이걸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유네스코 화작 교재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면서 평가원 기출을 이제 정리하는 문항의 샘플을 이제 보여드린 거야. 이런 교재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이제 이론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파트들의
이제 들어갈 때 이 영역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 무엇인가, 그지? 그래서 거의 샘플은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제 이 교재에 이론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화작은 배경 지식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법과 작문 영역을 출제를 할 때 이 평가원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지?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이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올바른 말하기, 그지?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올바른 글쓰기, 그죠? 요걸 가르치는 거지.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와 글쓰기를 가르치는 건데, 요거를 그냥 뭐 무슨 문학처럼 야 멋지게 한번 네가 말 잘해봐, 너 멋지게 한번 글 잘 써봐, 이게 화법과 작문의 목표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이 말하기와 글쓰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 문제들에 들어가 있거든. 그지?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화법, 말하기와 가장 바람직한 글쓰기가 무엇인가, 그치? 그거를 이제 문항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그 교육과정 내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치? 일단 이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지문이 어떤 구성되는 포인트라든가 문제 포인트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는 스피드를 올릴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과정도 있습니다만, 자, 지금까지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보니 얘네들이 문항을 어떤 포인트에서 만들어내더라. 그치? 그래서 어떤 이 기출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문항들을 분석을 했을 때. 요거. 어떤 부분에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틀리더라. 그치? 요걸 또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축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원하는, 말하자면 평가원의 어떤 출제의 베이스가 되는 바람직한 말하기와 글쓰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평가원이 문항으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까다로워지더라,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나오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 라는 어떤 기출의 역사를 두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화작은 우리 아무튼 제 목표, 그지? 이런 학습량이 많진 않아,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과, 자 그냥 이제 열심히 잘 읽고 풀어보자 하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일 거야. 하늘과 땅 차이,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진짜 여러분들 꼭 필요한, 뭐에 필요한, 시험장에서 최대한 빨리 풀되 문제는 하나도 틀리지 않게, 여기에 꼭 필요한 것들만 아주 압축적으로 컴팩트하게 우리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화작을 선택한 어떤 그런 목적, 어떤 그런 이유에 맞게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결과를 올해 다 끌어낼 수 있도록 이 교재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김상훈 국어의 마지막 모토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유어 포텐셜,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저희의 패션, 열정과 만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포텐셜이 폭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꿈이 다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사실 어려운 파트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빠르게 학습을 해서 이 화작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국어가 도약하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지? 그냥 화작 11문제는 기본 깔고 간다, 그지? 이런 딱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